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낸다라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자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은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로 저희 3.3% 떼고 대금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다가 면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계속했는데 이게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인 걸로 판정이 돼서 부가가치세가 7년치가 과세된 케이스를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프리랜서 뭔지 아시나요? 프리랜서는 그 랜서가 뒤에 이제 그 창 들고 싸우는 사람을 이제 게임에서 랜서라고 하잖아요. 그 랜서예요. 옛날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돈만 받아서 용병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계약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종속성이 없는 겁니다.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고 세법에서 사업자에 좀 더 가깝게 보거든요. 근데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왜 안 내냐? 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라서 그래요. 면세사업자인지 몰랐죠. 내가 용역을 공급을 하는데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3.3%를 떼고 받죠. 이게 프리랜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어떤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법인은 안 돼요. 개인만 가능한 거고 두 번째 고정시설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시설은 사무실, 뭐 기계장치 이런 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임차해도 안 되고 취득해도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근로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해도 내가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직원을 뽑는데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프리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확인하시고 요번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요번 사례인데 처분 개요를 보니까 2004년에 A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냈나 봐요. A라는 사업장을 냈고 그게 뭐를 하냐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용역을 공급을 하는 거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냅니다. 이분 사업자 내기 전에 프리랜서로 통번역 했겠죠. 그랬을 때는 면세사업자로서 3.3% 떼고 대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4년 11월 16일부터는 사업장을 내고 통번역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중요한 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오셨으면 당연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면세사업자로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무려 20년을 합니다. 이 사업을 20년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개인통합조사를 해요. 이 개인통합조사가 웬만큼 탈세 혐의가 있어서는 안 받는 건데 일반인들은 사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금 출처 세무조사 받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중에 가장 큰 조사일 것이다. 그 위로는 웬만해서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개인통합조사 받은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데 과세관청은 이 사업장을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1기부터 202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결정해서 고지했다. 7년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는 그냥 수익금액에서 10일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 부가세를 과세하고요. 이분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금 계산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매출의 10%인데 면세사업자로 분명히 부가세를 안 받았을 거니까 그거를 부가세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10일로 나눈 금액을 아마 고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신고니까 7년이죠.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7년입니다. 원래 제척기간은 신고하면 5년인데 이 경우에 7년 부과한 거 보니까 무신고로 해서 제척기간이 2017년부터 살아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에 불복해서 2024년 5월 21일에 이의 신청을 거쳐서 2024년 9월 4일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세심판원 2024 서 5188 2024년 12월 19일 지난달에 나온 결과입니다. 쟁점 용역이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하다. 벌써 뭔가 납세자가 진 것 같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준 거는 세무서에서 교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네가 어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귀책 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금액이 크면 재판을 하겠죠. 근데 이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몇 개 열거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열거되어 있는 재화 용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다 과세 용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의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프리랜서로 있다가 이제 사업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카드 결제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프리랜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니까요. 그때 과세냐 면세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꽤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로 일했던 적도 있고요. 문화예술 쪽은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940부터 시작하는 업종 코드를 보면 문화예술 쪽의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결국 개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다가 사업자를 냈을 때 면세 사업자를 내야 되냐 과세 사업자를 내야 되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본인은 통번역가로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사업자를 냈는데 결국 거기에서 과세 용역을 공급한 걸로 봐서 이제 부가세를 내게 됐잖아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순수 창작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로에 가면 연극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면세 사업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랜서,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대부분은 일반 과세자를 내면 되지만 면세 사업자 주변에 이제 면세 사업자들이 좀 있다, 내 업계에 면세 사업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즉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고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기장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업무 의뢰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